자, 두 대표님. 네. 여러 법들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럼 가장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네. 의무 폐지에 대한 어떤 그 통과에 대한 향방입니다. 네네네. 일단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네. 두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실거주 이제 의무 부분에 대한 폐지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회복시키고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제 전매 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이 실거주 의무 부분에 대한 폐지가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는 답보 상태에 이제 머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 우리 이 상황들 조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2021년 2월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요건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제도로서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이제 사실은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소야대의 전국이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도 이것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당과 달리 사실 야당 쪽에서는 사실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자체가 투기 세력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갭 투자라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정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돼야만이 그동안의 전매 제한 완화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요, 지금 둔촌주공처럼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 사실 분양받은 분들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주택법의 이 부분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법 제57조에 이해해 보게 되면요, 만일에 이 실거주 의무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벌금,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 마련이라는 그 과정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조차 개인적인 사정에서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신속하게 국회에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조항까지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은 지금 그 통과 안 됐을 때의 피해 사례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정보연 위원님께도 한번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그 두성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통과됐을 때의 분명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작용, 통과됐을 때요? 예, 통과됐을 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을 때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뭐 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의 규제를 법령을 진행시켰던 이유가 분명히 있던 거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모든 규제 완화를 간다고 하면 규제 완화로 가면서 폐지가 됐을 때 이 폐지로 인해서 또 반대적인 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뭐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역전세가 좀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임대인의 DSR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사한 바도 있는데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입주 시점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이 조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세입자를 앉혀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좀 흘러가는 전개 양상이 좀 유지가 되면 또다시 갭 투자 또는 갭 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현재 유례 없던 어떤 이제 역전세 시장에서 좀 이제 사회 참여자들, 주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찬반 논의가 좀 많이 있고, 실제 4개월 동안 주택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도 최초에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도입이 됐지만
상반기 동안 좀 반등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여기 다시 이제 그 임차인 보호에 대한 얘기가 좀 논의가 커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그러면 분위기인 것 우리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우리 네. 그 두성규 대표님은 실거주 의무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라는 네.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그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일산 부동산 대책 때 패키지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폐지를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다른 여러 규제 완화와 함께 그 이런 이제 실거주 의무, 일명 이제 전월세 금지법 이게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둔촌주공 예를 이제 박사님께서 들어주셨지만 지난 연말에 1순위가 3.7대1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그 무순위까지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4만 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매 제한도 가능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조항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2021년 이후에 민간 택지까지 이런 그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들어가는 이제 가구가 한 4만 4천 가구고 사업장이 아파트 단지가 한 66개 사업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청약에 당첨됐던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판가름해야 될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이게 아예 내용이 없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겠다라고 안을 담아놨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무르는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정책 신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신뢰 문제로까지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겠다 해놓고 약속 이행을 안 하면 뭐 쉽게 말한다고 하게 되면 네. 줄 테니 줄게 일단 먹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지만은 안 주는 모양새가 돼버리게 되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예, 그 라고 좀 문제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입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그 통과에 있어서 통과되는 게 맞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네.